혹시 요즘처럼 집값은 높고 전세 사기도 걱정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찾고 계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더욱 간절해지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경기도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 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첨만 된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입주까지 기대할 수 있고, 임대료 또한 6만원대에서 7만원대 수준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회 꼭 잡으실 수 있도록 임대박사 채널에서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김포국민임대 모집 공고의 신청 일정과 자격 조건, 그리고 관리비까지 포함한 실제 주거비 구조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번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번 모집의 핵심 포인트 4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빠른 입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보통 당첨이 되어도 대기자가 많아 실제 입주까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모집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김포장기 단지는 대기자가 전혀 없고 마송단지 또한 없거나 5명뿐이라 앞번호로 당첨된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입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지 않다는 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규모입니다. 총 145세대가 공급되는데 김포장기가 20세대, 김포마송이 125세대입니다. 물량이 적지 않다 보니 김포시에 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더 열린 기회가 더 넓게 주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비 부담 측면에 있습니다. 보증금 전환 제도를 잘 활용하면 김포장기는 월 7만원대, 마송은 6만원대까지도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높은 물가와 금리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임대료 혜택은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관리비 부분은 꼭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김포장기 단지는 겨울철 난방비까지 합치면 월 관리비가 20만원 수준까지 올라 임대료보다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마송은 개별 난방이라 기본 관리비는 11만원 수준이지만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별도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더라도 관리비에서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입과 생활비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입지 차별성에 있습니다. 김포장기는 장기역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아래로 지하철이 지나고 있어 서울이나 김포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인근 상권과 녹지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어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마송은 통진읍에 있어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하지만 택지지구 내 상가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생활 기반은 안정적입니다. 결국 교통 접근성은 장기가 우세하지만 마송은 생활 환경이 차분하고 임대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국민임대의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장점만이 아니라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부터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입지까지 작은 부분도 빠짐없이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모집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감이 딱 잡히실 겁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번 모집의 공급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145세대가 공급되는데 김포장기에서 20세대, 김포마송에서 125세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거의 없거나 많아야 5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첨만 된다면 앞번호 예비자분들은 빠르면 내년 초에 입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만 놓고 보아도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 규모와 대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임대주택의 임대료입니다.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결국 생활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모집의 기본 임대보증금과 기본 임대료는 단지와 평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 기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에는 보증금 상호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더 납부하는 대신 매달 내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환율이 7%로 정해져 있어 보증금을 높이면 마치 은행에 7%짜리 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집을 제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거 안정과 함께 금융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높이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모집에서 상호전환을 활용하게 된다면 김포장기 단지는 월임대료가 17만원에서 절반 이상인 7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이때 기본 보증금 2천만원에서 추가로 1,700만원을 더 납입할 수 있다면 7만원의 월임대료 조건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김포마송 단지는 평형 상관없이
6만원대 수준으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확실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김포장기 단지는 겨울철 난방비까지 합치면 관리비가 20만원 가까이 되어 임대료보다 많아질 수 있고, 김포마송은 기본 관리비가 11만원 정도지만 개별 난방이라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모집은 임대료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관리비까지 포함한 전체 주거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수입과 생활비 구조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실제로 어떤 집에서 살게 되는지 평형별 구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포장기 39타입과 마송 36타입입니다. 두 평형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약 16, 17평 정도 크기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거실과 침실이 겸용으로 쓰이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불필요한 공간 낭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시거나 부부 두 분이서 사신다면 실속 있게 넉넉히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3인 이상 가구라면 조금 좁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에는 충분한 구조입니다. 다음은 마송 41타입입니다. 약 20평 규모로 안방과 작은 방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가구는 물론 4인 가족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가족이 함께 살 경우에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방이 하나 더 있다는 점이 장점인 동시에 공간이 분리되어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길게 빠진 구조라 통풍이 잘 되고 가구 배치가 단순해 생활하기에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소형 평형은 1, 2인 가구에게 실속 있고 41타입은 가족 단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선택지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평형이든 실제 생활을 상상해 보시면서 내 가족 상황에 가장 맞는 집이 어디일지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의 구조와 크기를 살펴봤으니 이제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입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 환경이 불편하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생활 인프라는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김포장기 단지로, 이곳은 김포 한강 신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기역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을 단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이나 김포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한 초역세권 입지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단지 맞은편에는 대형 상가들이 줄지어 있고 인근에는 공원과 녹지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어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교통, 상권, 녹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포 마송단지는 통진읍 마송택지지구 안에 있습니다. 서울로 바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다소 아쉽고 자가용 이용이 사실상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택지지구 안에 소규모 상가와 편의시설들이 골고루 들어서 있고 공원도 마련되어 있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김포장기는 서울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도시형 입지, 마송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 맞는 입지입니다. 결국 본인의 생활 패턴과 교통수단에 따라 어디가 더 적합할지를 신중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번 모집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본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간혹 초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이신 분들은 반드시 합산소득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과 차량 기준입니다. 총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3,800만 원 이하의 차량만 소유 가능하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격 조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무주택 소득 자산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시에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건지, 또 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자체에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포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 기준에서 1순위는 김포시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김포시 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같은 1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모집 세대 수보다 많아진다면 그때부터는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추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제 당첨의 핵심 변수는 바로 가점에 있습니다. 가점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감점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가점입니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에 따라 최대 3점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오래 거주할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이건 최대 6점까지 올라갑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납입한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죠. 미성년 자녀 수는 3명 이상이면 3점이 부여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가족 유형에 따라 우대 점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 간 육아지원 세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3점이 추가됩니다. 또 하나 사회적 배려계층 우대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3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신 분들 이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김포 지역의 경우 보통 가점이 9점 이상이면 당첨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지만 모집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하기보다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점수가 조금 낮다고 해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김포시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입니다. 김포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3점을 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을 61회 이상 즉 5년 이상 납입하면 6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만점으로 준비해도 9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쌓이면 기회는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번 모집에 대해 의미 있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 과정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일정과 준비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별 신청일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포장기 단지는 9월 25일에 1순위 접수가 열리고 그 다음 날인 26일에 2순위와 3순위 접수가 이어집니다. 마송단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보다 앞선 9월 23일에 1순위 그리고 24일에 2순위 접수가 진행됩니다. 같은 김포 지역이라도 장기와 마송은 일정이 다르게 잡혀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려는 단지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착각하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접수입니다. 현장 접수는 김포장기 단지의 경우 초당마을 관리사무소, 마송단지는 소망마을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무엇보다 인증서를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나 토스 인증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당일 처음 준비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며칠 전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LH 청약 플러스에 있는 청약 연습하기 기능을 꼭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화면과 거의 같기 때문에 한두 번만 연습해도 훨씬 안심이 됩니다. 현장 접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가점 관련 서류들이 기본입니다. 사전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가셔야 빠짐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10월 10일에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되고 안내된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 입주자는 내년도 1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